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엔브리지라는 회사 북미 에너지 인프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. 이 엔브리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어떤 점들이 매력적인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엠브리지, 말씀하신 대로 북미 에너지 시장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. 주로 캐나다 원유를 미국으로 보내는 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고요. 또 천연가스 운송, 배급 사업도 하고, 최근에는 큰 인수를 통해서 북미 최대 천연가스 유틸리티 회사 중 하나가 됐죠. 와, 최대 유틸리티 회사 중 하나로 그야말로 에너지 물류의 뭐랄까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에너지가 필요한 곳까지 쭉 이어주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엔브리지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한번 보죠. 많은 분들이 역시 배당을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. 현재 배당 수익률이 꽤 높자고요. 네, 그렇죠. 지금 예상치가 한 5.8% 정도 되니까요.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. 특히 요즘처럼 금리도 그렇고 시장 변동성도 클 때는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. 5.8%. 네. 근데 단순히 현재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그 과거 기록을 보면 더 대단하더라고요. 1994년에 상장할 때 만약에 한 10,000달러 정도 투자하고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지금 그 가치가 18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고요? 네. 그 계산이 있죠. 그게 바로 이제 복리의 힘 하고 또 배당 성장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요. 그렇죠. 거의 30년 가까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? 단순한 과거 기록 이상일 것 같은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꾸준함. 30년 연속 배당 증액이라는 건 사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만큼 이 회사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시장이 흔들리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왔고 또 그걸 주주들한테 꾸준히 나눠줬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기업의 어떤 재무 체력이나 사업 모델의 안정성, 그리고 주주를 생각하는 경영 마인드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. 이게 미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죠. 30년 연속이라. 정말 대단하네요.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앞으로도 잘 줄까?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. 이 배당, 계속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?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.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. 과거 기록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엠브리지의 배당 지속 가능성을 볼 때는 그 분배 가능 현금 흐름, 그러니까 DCF 대비 배당금이 얼마가 되느냐, 이 배당 성향을 봐야 합니다. 엠브리지는 보통 이 비율을 한 60%에서 70% 사이에서 관리하려고 하거든요. 60에서 70%요? 그럼 벌어들인 현금 중에 그 정도는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그렇게 여력을 남겨둔다는 뜻이네요? 정확합니다. 너무 낮으면 주주한테 좀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미래 성장이나 혹시 모를 위기에 좀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60, 70%는 딱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거죠. 지속적인 배당도 주고 회사 성장도 시키고 그리고 회사가 꾸준히 잉여 현금 흐름,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를 늘리려고 목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 이게 배당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보는 근거가 되죠. 알겠습니다. 현재 배당률도 높고 과거 기록도 좋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줄 만한 재무적인 여력도 있다. 배당 측면에서는 확실히 매력이 있네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엠브리지의 또 다른 강점,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. 요즘 시장 보면 걱정거리 많잖아요. 금리, 인플레이션, 지정학적 문제들. 네, 그렇죠.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을 찾게 되죠. 변동성이 클 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주 역할이요. 바로 그럴 때 엠브리지가 가진 특성이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EBITDA 있잖아요. 네,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. 네. 그거의 한 80% 정도가 물가 오르는 걸 반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당히 피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엠브리지가 하는 파이프라인이나 유틸리티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인데요. 대부분 수익이 그냥 유가나 가스 가격 따라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이나 아니면 정부 규제 하에서 정해진 요금을 받는 구조거든요. 비유하자면 우리가 고속도로 탈 때 통행료 내는 거랑 비슷해요. 엠브리지는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, 그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죠. 사용량이 갑자기 확 줄지 않는 이상은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.
원자재 가격 변동에는 좀 덜 민감하고요. 에너지 고속도로요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리고 뭐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에 관세 면제됐던 것처럼 정치적인 별수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. 이런 점도 있고요. 이런 안정성 장치들이 왜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? 결국은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.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 예측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.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내년에 또 한 5년 뒤에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게 좀 보인다는 거죠. 특히 엔브리지가 최근 몇 년간 좀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잖아요. 그래서 북미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유틸리티 사업자가 됐는데 이게 현금 흐름 안정성을 더 높여줬습니다. 유틸리티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또 필수 서비스니까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거든요. 이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엔브리지 같은 인프라 자산은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릴 때 내 포트폴리오를 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. 안정적인 배당에다가 사업 자체도 탄탄하다. 확실히 방어적인 매력이 있네요.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.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? 물론 엔비디아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꾸준하고 견고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다고요? 네. 보통 이제 배당주나 인프라 기업 하면 성장성은 좀 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엔브리지 경우는 좀 흥미로운 성장 동력들이 보입니다. 그냥 현재 상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. 그중에서도 요즘 제일 핫한 인공지능 AI 트렌드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. AI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. 앞으로 AI가 더 확산되면 전력 수요가 엄청 늘 텐데 이걸 감당하려면 천연가스 발전이 중요해질 거고 그럼 결국 엔브리지 같은 천연가스 인프라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. 이런 논리인데요. 네.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. 실제로 지금 미국 전체 발전량 중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. 2023년 기준으로 보면 40%가 훌쩍 넘거든요. 아, 그렇게나 높아요. 네. 게다가 환경 경쟁 때문에 석탄 발전은 점점 줄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는 좋긴 한데 아직 날씨 좋을 때만 발전된다거나 하는 간헐성 문제가 있잖아요. 그래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,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꼭 필요한 곳에는 당분간 천연가스 발전 역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건 곧 천연가스를 운반하고 공급하는 망을 꽉 쥐고 있는 엔브리지에게는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구체적인 숫자도 있더라고요. 엔브리지가 2030년까지 한 500억 달러?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정도의 신규 성장 프로젝트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서요. 그중에서 거의 절반, 한 230억 달러가 바로 이 천연가스 운송이나 저장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요. 그냥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. AI가 진짜로 파이프라인 속 가스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. 그렇죠. 500억 달러면 엔브리지의 현재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생각했을 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. 꽤 야심찬 목표입니다. 물론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.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성장의 성격을 좀 명확시할 필요는 있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처럼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성장은 아닐 겁니다. 대신에 기존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꾸준하고 견고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이런 성장은 단순히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아까 길게 얘기했던 그 매력적인 배당하고 합쳐져서 투자자에게 총수익률 관점에서 꽤 괜찮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. 연간 두 자릿수 %의 총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. 네,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, 그리고 그게 안정적인 배당과 합쳐져서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총수익률을 줄 수 있다. 이런 그림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AI 때문에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 기회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세상은 분명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2030년 이후에는 엔브리지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인프라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? 이 큰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거냐? 이런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.
아, 네.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전 과제까지 중요하네요. 자, 오늘 엠브리지 투자 배력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첫째, 5.8% 수준의 높은 배당 수익률과 30년 연속 증액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록,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재무 안정성, 이게 있었고요. 둘째,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장기 계약 기반이라서 변동성 큰 시기에도 빛을 발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. 마지막으로 AI 트렌드 같은 새로운 수요 증가 요인을 포함해서 꾸준하고 견고한 성장 잠재력.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투자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? 이 매력적인 배당, 안정성,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목표, 또 위험 감수 수준과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엠브리지 같은 기업을 볼 때 지난 30년간의 빛나는 배당 실적이라는 과거의 확실성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? 아니면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에너지 분야 투자를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